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 본인이 당뇨병이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복 혈당이 올라갔다는 말을 건강검진에서 들으셨거나 아니면 당뇨병 전 단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10명 중 1명이 당뇨 환자인데요.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환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서 30%까지 올라갑니다.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인종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좀 작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의 개수도 적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 당뇨에 좋지 않은 습관을 쉽게 가질 수 있고 나쁜 음식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당뇨는 특별한 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더라도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음식 조절과 나쁜 습관을 고치면 당뇨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식단을 충분히 관리하고 일상 속 행동을 조금만 고친다면 혈당 수치는 점점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흔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당뇨에 관한 음식 3가지와 생활 습관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당뇨에 특화되어 있는 4가지 생활 습관. 첫 번째, 양치질을 거르는 습관. 양치질을 자주 거르게 되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양치질과 당뇨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유럽 당뇨병 연구학회 국제학술지에서는 치주 질환이 있는 집단과 치아 손실이 많은 집단에서 당뇨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하루 3번 양치질을 하는 경우 당뇨 발생 위험도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인 양치질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치주질환과 구강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입안의 상처를 통해 균이 들어가는 균열증과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당뇨병의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치를 못할 때 구강청결제 등으로 관리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구강청결제를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과체중인 40에서 65세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구강청결제와 당뇨병의 관련성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연구 분석 결과 구강청결제 사용자에서 고혈당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매일 2회 이상 사용자에서 당뇨병 위험이 55%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강 내 유익균은 체내에서 산화제소의 생성을 도와 세포들이 인슐린 분비와 대사 활동을 조절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구강청결제로 인해 구강 내 유익균이 파괴되어 혈당 대사를 변화시키고 당뇨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구강청결제 사용을 하루 1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당뇨가 걱정된다면 반드시 양치질을 통해 치아와 잇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불 켜놓고 자는 습관.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수면이 방해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며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결국 몸 전체의 컨디션이 매우 악화돼 당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사람을 두 집단으로 나눠 어두운 방과 희미한 불빛이 있는 방에서 8시간씩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들의 혈당 수치, 눈동자 움직임, 근육 활동 등을 기록했는데 그 결과 희미한 불빛이 있는 방에서 잔 사람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이완시키며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빛에 노출되면서 억제되어 호르몬이 부족해졌기 때문인데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는 TV를 틀어놓고 잔다거나 스탠드 불을 켜놓고 잔다거나 핸드폰 화면을 오래 보는 등 작은 불빛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억제되니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침실의 불도 완전히 다 끄고 외부에서 오는 빛도 암막 커튼을 설치해 어둡게 차단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7에서 9시간 충분히 숙면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당뇨를 예방하거나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세 번째, 뜻하지 않은 내복약. 일상에서 쉽게 복용하는 약물도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약, 이뇨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약물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 분비를 막아 체중이 증가되면서 혈당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선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혈당 상승 부작용 때문에 앞에서 말한 약물들을 무조건 피하는 행동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존 질환으로 인해 꼭 필요한 약은 그대로 쓰되 혈당 상승이 불규칙하게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을 섭취하시거나 신규로 드시게 되신다면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만성 질환 같은 경우 병원에서 1에서 2개월분만 처방해주고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약을 복용하기 전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을 먹는 습관. 흔히 아침 식사로 식빵에 잼을 곁들이거나 우유에 달콤한 시리얼을 넣어 먹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혈당 관리에 치명적인 식습관입니다. 아침에는 수면으로 오랫동안 공복을 유지해 혈당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혈당 지수 높은 음식을 갑자기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상 혈당을 가진 성인에게 시리얼과 우유, 샌드위치, 단백질 바를 섭취하게 했더니 시리얼과 우유를 먹은 사람의 80%는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고체 형태로 천천히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좋으며 가공되어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지방, 섬유소가 포함된 식품을 드시도록 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당뇨에 관한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뇨에 특화되어 있는 3가지 음식. 일상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꾸준히 하는 행동 중 하나는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예방함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을 먹으려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보신 문화로 인해 좋은 것을 찾아 먹는다는 분위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피해야 할 3가지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당뇨에 특화된 3가지 먹거리인 만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GI 지수. GI 지수는 음식을 먹은 뒤 음식이 소화, 흡수되어서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당뇨 환자들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GI 지수를 음식에 대비시켜서 1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음식이 당뇨에 좋은 음식이고 높은 수치의 음식은 당연히 당뇨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서 포도당이 됩니다. 그럼 밥 말고 바로 포도당을 먹으면 소화 과정 없이 혈당이 올라가므로 포도당의 GI 지수는 100입니다. GI 지수가 낮은 음식이 당뇨에 좋지만 오늘은 피해야 할 음식, 즉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자, 옥수수, 딸기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먹는 빵, 떡, 면이 있습니다. 나머지야 조절이 가능하지만 빵, 떡, 면은 자주 먹는 음식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시는 횟수를 줄이시고 흰쌀밥도 GI 지수가 높으니 잡곡을 섞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흰쌀밥은 GI 지수가 85이고 현미와 흰쌀밥을 섞은 밥은 57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조금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 싶으시면 바로 혈당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혈당 사용이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음료수.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를 말합니다. 믹스커피, 콜라, 이온 음료, 비타민 음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카페의 생과일 주스도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제조 과정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 시럽을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수들도 구매하실 때 꼭 뒤에 붙어있는 당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일 당 섭취 권장량은 남성은 150칼로리 당류 36g, 여성은 100칼로리 당류 24g입니다. 이러한 음료수가 앞서 말씀드린 빵떡류보다 훨씬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음료 한 잔만 마시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기 때문에 혈당 상승은 몇 배로 빨라집니다. 그럼 대체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맛은 없지만 물이나 녹차류입니다. 탄산을 못 잊으시면 싱겁지만 탄산수도 있습니다. 정말 음료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제로콜라 같이 0칼로리를 표방하는 음료를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로칼로리라고 해서 모두 제로칼로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규를 보면 5칼로리 밑은 제로칼로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제로칼로리를 만들기 위해 인공감미료를 쓰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그냥 당류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대체제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좀 과하게 음료를 드셨다면 앞서 빵떡과는 다르게 가벼운 산책이 아닌 격렬한 운동을 좀 해주셔야 빠르게 당류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지방. 고혈당일 때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고혈당 자체가 이런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고혈당으로 혈관 자체가 손상되면서 상당한 합병증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지질혈증의 직격탄은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자연 상태에는 없는 물질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인 만큼 우리 몸이 느끼기에 기존에 없는 물질이 몸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몸에 쌓이게 됩니다. 주로 혈관에요. 그래서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방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처럼 좋은 지방도 있지만 튀긴 음식에 많은 트랜스지방처럼 나쁜 지방도 있습니다. 감자튀김, 팝콘 등 기름으로 2차 가공되는 식품들이 있고 과자나 비스킷도 트랜스지방 함량이 많습니다.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을 정부도 인지하여 요즘은 트랜스지방도 식품 영양 정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과자류를 구매하실 때 한 번쯤 뒤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변화하는 생활환경으로 인해 예전보다 당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최소한 오늘 소개드린 생활습관과 음식을 잘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당뇨 위험을 충분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신다면 아프지 않게 내 몸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